일단 시작해보자. 뭐 사실은 너네는 수투는 급한 건 아닌데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랑 한 미분까지만 좀 잘 해놓으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만 좀 잘 해놓으면 너네가 2학기 때 수투할 때 시간이 안 촉박해지거든.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1학기와 2학기 사이의 갭은 굉장히 짧지. 그래서 1학기 끝나고 수투를 그때 시작하면 시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애들이 뭘 제대로 모르고 항상 시험 치러 가는데, 그래서 방학 때 이걸 해놓는 거고, 실제로 확통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귀찮고 번거롭고 결국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유형은 1번부터 볼게요. 8페이지, 9페이지 모르는 거 있는 사람. 그 다음 10, 11 어때요? 12, 13 어때요? 14, 15 16, 17 18, 19 20, 21 뭐? 17? 17쪽까지 17쪽까지라니? 18쪽까지 8쪽까지 8쪽까지 왜 18쪽까지야? 9쪽부터는 미정계수라서 유형 후까지 하라고 했지. 무한대 곱하기 0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1박을 다 풀었네 말 안 내리고 있구나. 뭐는 곱하기 0 했냐고? 뭐는 곱하기 0은 당연히 했지. 네. 응. 그럼 일단 그건 그렇고 이건 한번 보자. 사 페이지 5페이지 6, 7 7번에 19번 했어요. 19번? 19번은 안 했어. 12번 10 몇 번? 12번 12번은 했어. 1월 4일 날 했다. 이건 누가 모르는 거라고? 제가요. 됐나? 자, 19번. 중에는 뭘 모르겠던데. 이게 응, 위에 거 보면은 응, x 제곱분의 1하고 응, 안에 더하기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일단 이걸 찢어줬어요. x 제곱분의 fx랑 됐나? 그래서 이거 결국 다 하면은 이제 x 제곱분의 f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서
하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밑에 있는 식을 응. x제곱으로 나눠서 응. 계산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x제곱분이 2fx 마이너스 x분이 5 3 마이너스 x제곱분이 4fx가 돼서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이 마이너스 9 나오는데 네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곱하기 못해? 중2는 선생님이 몇 줄째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했을 때 결과물이 답에 없으면 네 계산 오류가 있는지 다시 보라 했지. 다시 봤어 안 봤어?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얘들아, 주의할 게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나중 되면은 요 친구가 극한값이 있고 요 친구 전개했을 때 요 친구가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얘 극한값 있고 얘 극한값 있어야 얘도 극한값 있어가 기본 베이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에서 마이너스 3이야가 아니고 얘는 결국 이거 빼기 이거고 얘 극한값 있고 얘 극한값 있으니까 빼기 했는 친구도 극한값이 있어 라는 거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 알겠지? 생각 없이 계산하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는 사실 보시다시피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거니까 당연히 있어 보통. 근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거 검증 과정 안 거쳤다가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있다고 가정해서 무작정 나누기하고 곱하기 했다가 틀리는 케이스 많이 나오니까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항상 손중이는 저래서 자꾸 틀리지. 선생님이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2학기 때도 계속 그 잔소리 했다 중이야. 해결해라.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20번 밖에 없어요. 아 이쪽 잘못 적었어. 13일이잖아. 유진이는 뭘 모르겠니? 이거 할 수 있는 것까지 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불러보자. 잠시만. 일단 뭐부터 했니? 위에 식에서 x 마이너스 1을 t라고 둔다. 자, x-1을 t로 뒀어. 그럼 일단은 x는 t 플러스 1이고 또 뭘 해야 되지? 저거를 바꿔요. 뭘 바꿔? t 뭘 t로 바꿔? x 저기 있는 저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위에 식에 리미트 t 화살표형 하고 x 아니지 t1 뭐라고? t 아니다 저거를 밑에를 전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고. t 곱하기 t 플러스 1 뭐 굳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 거기 그렇다 치고. 그래 이렇게 적자. 분해. t 그래서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식을
플러스로 그 분자 분모 다 나누면 음. 그래서 그 다음에 됐어요. 왜 못합니다. 다 했네. 자, 일단은 주의할 거 첫 번째, 요 친구 보고 t값 정확하게 좀 찾아주고, 그지? t가 1로 갈 때, 특히나 자극하고 우극한 할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되게 헷갈리거든. 그거 좀 주의하고. 이거 바꾸는 것까지 다 해놓고 한 개 안 했지. 요 친구 극한값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야. 이거를 h라 치면은 요 친구를 f라 칠게. 요 친구를 g라 치면은 일단은 리미트 h 극한값 있지. 리미트 g도 극한값이 있어. 맞아 아니야? 리미트 g 극한값 얼마야? 1 뭘 대답 나오는데 하루 종일 보자. 플러스 2 아니에요? 뭐 나는 불러주는 대로 적었는데 2 넣으면 없어지고 2네. 그럼 얘는 얼마야? 2분 됐나? F가 극한값, H 극한값 있고 G 극한값 있는데 여기서 F라는 거는 결국 H 나누기 G잖아. 맞아 아니야? G분의 H야 그지? 라고 했을 때 이 G의 극한값이 0이 아니고 얘네 둘 다 극한값 있으면 얘도 극한값 있어서 계산. 맞나? 그러면 당연히 H 극한값이 지금 얼마지? 2고 G 극한값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F 극한값은 결국 리미트 F는 리미트 G분의 리미트 H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 야매로 푸세요. 알겠지? 대충 야매로 풀다가는 극한값이 없는 케이스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되면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여기 넣으면 2분의 1 리미트 t 제로로 갈 때 t분의 ft가 2니까 리미트 t 제로로 갈 때 t분의 ft는 4고 그래서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fx도 4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하고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뭘. 앞에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을 텐데. 그러면 앞에 비슷한 문제도 못 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주의해라. 그럼 8번 쪽에는 모르는 거 더 없지? 맞나? 10페이지에는 없으면 넘어간다잉. 자, 그럼 마플 시너지 넘어오자. 마플 시너지 10페이지, 11페이지 모르는 거 있는 사람? (12, 13) 14, 15 30번 30번 말번 없나? 바람에는 뭘 모르겠어. 이거 위에 거 바꿔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뭘 어떻게 바꿨는데? 이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뭐라고? x 플러스 뭐 이상한데? 봐봐.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네.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여기까지 하고 길 가느냐고. 응. 거기까지 하고 뭘 하려고? 아니 이거 그래서 리미트 응. 밑에 숫자를 넣었는데 응. 뭔가 이상. 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한테 왜 안 했어라고 물을 때 왜 안 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다, 알겠지? 해마다 아이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고 그걸 선생님은 23년 동안 봤고 너네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개성, 성향, 취향, 특성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공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알겠지? 요즘에 30분 어떻게 했어? 저 일단 절대값도 풀어야 되니까. 저 근데 2보다 큰 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하면 제곱이라서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 제곱이 4보다 클 때랑 이게 영진이가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는 대표적인 예시다, 알겠지? 선중이는 어떻게 했어? 저도 일단 극한값 뜯었어요. i에서 x가 2보다 클 때랑 유진이는 아니네. 자, 구구절절 설명을 하자면 분명히 앞에 문제 29번 문제, 28번 문제 동일하게 절대값이 있었을 텐데 절대값 문제를 제대로 절대값으로 보지 않고 말림으로 풀었으니까 제곱이 나오는 순간 망하지. 이거랑 29번, 28번 절대값은 해결하고 풀었나? 아니요. 29번 했어요. 갖고 와봐라. 를 동일하게 쓰면 되는데 왜 동일하게 안 썼지? 그 숫자가 가 무슨 얘기냐면 영진이가 선생님 말 안 듣는다는 얘기고 가 유진이가 선생님 말을 반밖에 안 듣는다는 얘기야. 첫 번째,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항상 둘 때 염통머리 없이 숫자로 두지 말고 있는 식 그대로 두라고 그랬었어요. 영진.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특히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고 라고 가르쳤는데 이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계속 날림으로 숫자가 뭐보다 클 때 하고 식만 다이렉트로 때려 박으니까 계속 틀리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제발 선생님이 칠판에 뭘 써주면 일단 따라 써. 염통머리 없이 숫자만 가지고 놀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절대값 문제 틀리는 거는 다 이것 때문에 틀린다, 알겠지? 염통머리가 없어서. 선생님은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마찬가지 이 친구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면 너넨 못 풀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절대값 파트 나왔을 때 애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저거를 넘겨서 4로 쓰고 x제곱은 2보다 크다. 그거는 갖다 아로 땡 쳐버리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라고 계속 얘기해줘도 그래도 말을 안 듣지. 여기서부터는 어느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2차 함수와 부등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결국 이거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누구의 값이 x 누구의 값이 도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못 치는 거다. 선생님은 절대값 나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한다.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값이 어떠냐라고 묻는 게 항상 함수고 부등식이고 방정식이고 그래.
그래서 y의 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지. 그때 x 값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이 너네가 초잡스럽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따위로 외웠는 원리가 이거라고 선생님이 20번도 넘게 설명해 줬다. 공부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야. 즉, 요 범위일 때는 이 식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2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fx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해서 약분해서 x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fx식 자체를 깔쌈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대충 푸니까 뒤에 fx식은 맞을지라도 앞에 범위가 다 틀리게 되는 거지. 참고로 요 는 같은 경우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극한을 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작 2는 안 봐.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값 특성상 얘가 0이 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이고 안 붙여도 0이야. 그래서 절대값 할 때는 요 는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없이 해도 상관없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다. 1대 그래서 너네가 1학년 때 부등식 좀 얌통머리 없이 풀면 작다니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라고 공부했지. 그 원리가 이거다. 어쨌든 x 범위가 이럴 때는 반대로 fx가 즉 이 친구가 마이너스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절대값 얘기 루트 얘기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얘기 수도 없이 해줬지. 그래서 이 친구는 약분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나오게 된다. 즉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우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야 클 때야? 마이너스보다 큰 부분에서 가까워지겠지. 즉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을 봐주셔야 된단 말이야. 2 넘어까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즉 이 친구를 만족하는 범위는 요 밑에 범위고 그래서 밑에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극한값이 아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들어가고 위에 친구 같은 경우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뭐? 그 함수값과 극한값 시작부터 얘기해. 시작부터 끝에 것만 얘기하지 말고.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시. 심지어 손중이밖에 대답 못하나? 이것도 대답 못하는데 문제 풀어서 뭐 할 건데? 서영진이 네. 저것도 대답 못해? 저것도 대답 못해? 서영진이 저것도 대답 못해? 대답 안 하는 건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왜? 그러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고 그래서 맨날 틀리는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나? 내가 뭐 심심해가지고 대답하라 그러는 거 같아?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대답을 하래? 얼마나 성적을 더 말아 드셔야 대답을 할 거냐고. 성적을 얼마나 더 말아 드셔야지 말을 들을 건가?
저 두 친구 무슨 함수야? 다함수. 다시. 저 두 친구 무슨 함수야? 선생님이 인트로 때 다항함수부터 가르쳐준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저 친구 무슨 함수야? 1차함수.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무슨 함수? 다함수. 다항함수는 어떻다? 함수의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마라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뒤에 거는 근데 꼭 문제 풀어라 그러면 이거 적고 땡 치는 애들이 더 많아. 저기 적을 게 산더미인데. 그래서 맨날 틀린다. 특별하게 책만 보고 풀 수 있는 소수의 문제 제외하고는 자기 풀이가 5줄 이하라면은 자기 풀이 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14, 15에는 그러면 이 문제 끝이가 17쪽은 없어? 18, 19 없나? 20, 21 22, 23 68번. 그러면 68번은 뭘 모르겠는데. 왜 대답이 없어? 뭐라고? 잠시만. 아, 이거 fx를 구하고 구하려고 fx 계속 얘기해.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몰라서 묻는 거 아니고 나올 대답 꺼내가지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묻는 거. 본인이 머릿속 정리하라고 대답하라는 거지. 그래서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fx 구하려고 fx 플러스 이 그래서 근데 어 못 구했어요. 왜? 안 나왔어. 어떻게 안 나오던데? 여기에다가 빼기 2gx 그래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어떻게 안 나오는데? 그냥 안 나오지 않아? 그게 값이 안 나와. 갖고 와.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묻는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틀리면 틀릴지언정 모르진 않거든. 계속 틀려서 선생님 도대체 나는 왜 틀릴까요? 하고 갖고 오는 게 정상이지 모르겠어요는 안 해. 왜? 네 얘기처럼 단순 무식하게 gx 때려 박으려고 물론 이것도 제대로 안 적겠지. 이렇게 적고 2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적고 둘이 더하면 나오긴 나온다. 왜 안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자꾸 답이 없고 답이 틀려서 그렇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네 보고 끝까지 대답해라 했는 거 갖고 와라 그러는 거고. 알겠나? 서영진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연립해서 응? 연립해서 뭘 연립해서 풀었는데? fx gx 값 나와요. 응? 저식 두 개 만들어서 응. 두 개 연립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 똑바로 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식 연립한 거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fx, gx 수입이 뭐라고? 그게 x랑 y로 바꿔가지고 이걸 네 맘대로 x랑 y로 바꾸는 이유가 없네. 그냥 그게 더 보기 편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x랑 fx랑 헷갈려서 틀리고 난리 치면은 그때 가서 수정이 되겠나? 내가 네 연습장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그걸 알겠나? 네. 근본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주제에 계속 날림으로 풀고 있지. 왜 계속 날림으로 풀지? 기 때문에 68번은 틀려야 정상인데 모르겠어요는 말이 안 되는 거 알겠나? 이렇게 개차반으로 풀었는 애들도 맞춰오는 문제라고. 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들 똑같이 아까 선생님이 썼는 방법으로 단순 무식하게 리미트 fx 따로 구하고 리미트 gx 따로 구해서 따로 계산해서 풀었지. 맞나?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왔어. 맞나? 이렇게 개 날림으로 x로 바꾸고 y로 바꾸고 x 플러스 2y는 7 x 2x 마이너스 y는 4 요따로 풀어도 맞춰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네가 주의할 점은 fx랑 gx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알겠나? 고급 문제로 가면은 요따로 풀었을 때 틀리는 이유가 그거야.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한 친구가 아니라면 극한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무슨 얘기냐면 fx, gx를 절대로 따로 만들면 안 되고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든 조합해서 fx 플러스 gx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야. 알겠나?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줄까? 아 이거는 그대로 썼었어도 됐겠네. 일단은 요 친구 극한값은 4라 그랬어, 그지? 맞나? 선생님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할게. 요 친구 극한값은 7이라고 있어, 그지? 맞나? 그러면 요 친구가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상수값을 하나 더 여기다가 투입을 해줘도 그냥 단순하게 상수에다가 극한값 곱한 걸로 귀결이 된다라고 배웠지, 그지? 맞나?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 전체를 빼주는 방법으로 이거는 불은 안 해도 되겠네. 다이렉트로 해도 상관없겠네. 마이너스 1 하자니? 이런 식으로 식 전체를 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자체에 얘는 지금 얼마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fx 플러스 gx를 만들어주는 게 정석이다, 알겠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 fg 말고 이거 전체를 hx로 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근데 사실 h 말고 i까지는 잘 안 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거 전체를 새로운 함수 이거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둔 다음에 f 플러스 g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 친구 결론을 만들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fx, gx가 그 어디에도
따로 극한값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알겠나? 단, 요 문제의 한정에서는 fx, gx 극한값을 따로 구해도 관련 없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거 봐봐. 얼마 곱하지? 예를 들어서 2hx ix 하면은 여기 2, 4 돼서 빼주면 얼마라고?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러면 요 친구 극한값 있어 없어? 있잖아. 요 친구 극한값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나오게 되는 5gx도 극한값이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5를 나눴는 gx도 극한값이 있게 되는 거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fx, gx를 따로 구하는 거지. 당연히 있겠지 하고 단순 무식하게 연립해서 풀면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 나오면 계속 틀린다. 알겠지? 왜냐하면 지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계속 fx 더하기 gx로밖에 안 돼 있는 게 나오지만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 나오면 fx, gx 곱하기랑 더하기랑 다 섞여 있는 문제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리겠지. 그 다음 75번 75번은 왜? 이거 음. 밑에 식을 내가 묻는 거는 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네가 파악을 못했네. 서유진, 네, 가람이한테 선생님이 왜라고 물었어. 이거 저번주에 했던 그럼 그거 언제 해결할 거야? 이 문제요? 가 아니고 네 태도. 자꾸 그게 반복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은 날짜 따박따박 적어서 집에 가서 따박따박 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그렇게 계속 맨땅에 헤딩하고 있으면 넌 계속 근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계속 문제는 못 풀고 악순환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 다음에 24, 25 또 아니 24, 5에서 묻잖아 지금. 없어? 91번. 91번? 네. 91번은 나중에 선생님이 날짜 가르쳐줄게. 했던 거. 오늘 지금 딴 것도 해야 돼. 여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지. 얘가 그냥 무한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나? 그냥 단순하게 있겠지 하고 연립해서 없는지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친구를 있다라고 풀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서영진은 어디까지 했어? 아는 뭐 아냐? 알 것 같은 거 알아. 모르면 비정상이야. 욕하려고 물어본 거야. 나 지금 계속 욕하려고 물어보는 거 알고 있지? 유가람 이거 어떻게 해? 서유진 이거 어떻게 해? 저희 이거 못했어요. 뭐라고?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어요? 유형 안 했어요.
왜? B를 봐서.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자꾸 하고 싶은 유형만 하고 있지 말라 그랬다. 잘 풀리는 유형만. 손중이 네. 얘 어떻게? 저 어제 거기까지 안 나왔긴 한데 어.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음. fx가 무한이면 음. x분의 fx는 0 아니에요? 뭐라고? 저게 닭대가리 같은 지금. 뭐라 다시 얘기해 똑바로. 아 맞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x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1은 뭐라 했지? 0. 2라고 했다. 칠판 봐라. 그 다음 그럼 이제 저 식에다가 이 fx를 나눠주면은 4 마이너스 이제 fx분이 2gx분이 3 플러스 3 fx분이 gx 플러스 1 다이렉트로 때려박으면 안 나오겠지. 그렇게 다이렉트로 때려박을 이해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없지. 그런 거야.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저 선생님 저번에 응. 저 전체 식을 다른 뭐 함수식을 두고 응. 그러니까 2gx 플러스 마이너스 5fx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풀긴 해. 그 어쨌든 계속 얘기해봐봐. hx라고 응. 그래서 gx fx 값은 무한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래서 계속 틀리는 거 알겠지? 이렇게 두면은 일단 얘기 없잖아. gx 맞아 아니야? 그래서 계속 얘기해. 그렇게 하면 저거 음. 2gx 플러스 fx를 뭐 hx로 두고 gx 뭐 있다고 하는데 일단 2gx는 hx 플러스 5fgx니까 gx는 로 풀면은 지금 영진이 얘기하는 거 알아들은 사람 없어? 뭐 듣고 있냐? 연립하는 거 아니에요? 좀 똥망 아니야 이 닭대가리야. 똥망남이들아 좀 덜 알아줘. 영진이가 어쨌든 배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도 그런 거 배웠는 게 기억이 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아까 지금 계속 선생님이 보여줬지만 이런 친구를 h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 친구를 hx로 두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져.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로 들어가면 hx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쉬운 문제도 hx로 두는 케이스가 많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뭘 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fx분의 숫자만 0인 게 아니고 위의 친구는 극한값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만 계속 커졌을 때도 역시나 0이었지. 를 이용해서 fx분의 2gx-5fx도 0이다 를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야. 물론 이것도 이걸 hx로 둔 다음에 또 뜯고 이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더 번거로우니까 선생님은 hx로 안 둔 거고, 그런 다음에 역시나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극한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 핵심이다. 알겠지? 이 친구는 극한값이 있고 무한대인 친구, 무한대분의 0도 0이다 라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가자. 마찬가지 원리로 이 친구 극한값이 있지만 이 친구 따로 이 친구 따로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단 이 뒤에 있는 친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지금. 맞나? 네. 원칙적으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리미트 뜯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네 문제째 보여주고 있잖아. 이거 전체가 극한값이 있고 여기 일부가 극한값이 있으면 요 부분은 수식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이 생기는 거지. 이게 계속 얘기했다. f 극한값 있고 리미트 g 극한값 있을 때 리미트 fg도 극한값이 있다. 이 개념에서 오는 거 알겠지? 이 개념 지금 계속 거꾸로 쓰고 있는 거다.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역시나 2는 넘겨줘도 상관없겠지, 그제? 상수는 넘겨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요 친구 극한값이 나온다는 거지. 극한값 구하는 개념은 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쓰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분의 G니까 아래 위를 뭘로 나눠주겠어? 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극한값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 푸는 수가 망한다 알겠지? 극한값이 있는 애들만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극한값이 있다고 가르쳐 준 친구만 조합해야지. 극한값이 있다고 가정하면 계속 틀려요. 91번은 나중에 선생님이 날짜 가르쳐 줄 테니까 하고. 지금 영진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계속 하자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고치면서 그 하자 수선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거다. 그 다음 뒤에 26, 27 98. 몇 번? 98번. 98번도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 다음 엄니 넘어간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에는 없어. 넘어간다. 30, 31 122번 122번 중간에 모르는 게 있었으면 했는데 중간 거는 그냥 계산 때려박아도 나오니까 대충 풀어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그까지 못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영진이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배웠냐고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선생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은 이유가 수업 영상 제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꼴은 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꼴이다. 특별한 풀이법이 있는 꼴이 아니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 걸 토대로 갖다 넣어서 푸는 거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비교하면은 말하기조차 우스운 꼴이라는 거야. 심지어 0분의 0꼴 같은 케이스도 0분의 0꼴을 따로 배우는 이유가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야. 즉 이 파트를 안 배웠으니까 나는 안 풀어야지 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라는 얘기랑 동일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 타령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통틀어서 수식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2를 다이렉트로 때려박자니 0이 나오지 그지? 당연히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수투 아니야 이거. 뭐부터 하겠어? 부터 하겠지. 바보야. 상식적으로 이거부터 하지 않겠나?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자.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똑똑한 친구면은 뭘부터 하겠어? 분모 유료 그렇지. 얘부터 한다. 얘부터 하는 게 정상이야. 이래서 내가 가르쳐 줄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다 뿐이지 너네가 배운 이때까지 식정리 개념을 배운 걸 통틀어서 식정리 해주면 너네가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꼴로 당연히 나와. 당연히 나온다고. 너네가 극한값 배울 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할 때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아, 두 개구나. 뭐?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그리고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그거 두 개밖에 배운 게 없어.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 2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맞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다 보면은 너네가 풀 수 있는 꼴로 나온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저걸 놔둬놓는 게 나았었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친구가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선생님이 가르쳐줄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갖고 와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건이 되는 게 x가 2로 갈 때 이 친구가 0 된다는 게 관건이야. 이 상태로 놔두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다, 그지? 맞나?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 분모가 0 되게 만드는 x-2가 이쪽 부분이랑 약분돼서 날아가는 케이스야.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 요 케이스에서 대부분 여기서 이거를 곱해주면 분모는 더럽게 바뀌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분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럽지. 근데 굉장히 더러워도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 왜? 어차피 맨 마지막에는 저 숫자 그냥 때려 봤거든. 무리함수든 다항함수든 간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거의 극한값 구할 때 함수값으로 구하는 거야. 해주면 위에 부분이 4-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4-x-2 돼서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서 얘가 날아가거든. 날아가고 나면은 얘도 다항함수니까 때려박으면 극한값 나오지. 얘도 다항함수니까 때려박으면 극한값 나오지. 마찬가지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있는 게 0 되는 값인데 2 넣는다고 0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때려박으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여기서부터는 이 때려박으면 값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모두 다 관건은 뭐냐면 너네가 배운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꼴로 바꿔라 라는 거였고, 너네가 결국 극한값 구할 수 있는 꼴이라는 거는 분모가 0이 아닌 꼴, 그리고 무한대 분의 꼴, 결국 그 두 꼴로 바꾸는 게 목적이고, 그 두 꼴로 바꾸는 과정은 이때까지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걸로 다 하는 파트야.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거는 꼴 붙이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꼴이라는 거고, 예외적인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을 알고 나면 순식간에 답 3개가 쪼르륵 나오는 거라서 이 친구가 배울 가치가 있었던 거야. 나머지는 그냥 안 풀면 바보인 파트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다 됐나? 유형은 1번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미정계수의 결정부터 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네가 미정계수의 결정이든 다항식의 결정이든 풀라고 맘먹으면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문제만 보여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얘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오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은 뒤에 나오는 다항식의 결정 파트랑 연결되어 있는 파트고 자, 이 친구 극한값 얼마야? 맞나? 분모가 0인 꼴의 극한값은 계산이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분모 0 되는 꼴들은 어떻게 풀더노? 만들고 바꿔. 되게 바꿀 때 어떻게 되게 바꿨지? 분모가 여기 안 돼. 분모가 0이 안 되게 의미가 뭐야? 머리를 잘 굴려봐봐. 너네가 문제 다 풀었어. 심지어 바로 직전 문제에도 나왔어. 분모가 0 되는 꼴은 어떻게 해서 풀었었지 전부 다? 바로 직전 문제에서도 풀었잖아. 분모 0 되는 거 어떻게 했어? 바로 직전 문제 분모 0 되는 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분자에 분모랑 똑같은 걸 만들어서 통분해. 통분을 해? 약분해. 다 약분돼서 날아가. 분모 0 되는 거는. 아니야? 너네 0분의 0꼴 할 때 다 약분해서 날려 풀었을 텐데. 안 그래? 가 숫자 계산만 하고 내용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얘들아. 알겠나?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분자에 분명히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꼴이 들어와서 약분해서 날아갈 거란 얘기고 맞나?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함수? 2차. 2차 함수는 무슨 함수? 아,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요 친구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 중에 하나란 얘기고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문제를 푼다 얘들 알겠지? 단순 무식하게 공부하지 좀 말자. 그러니까 난이도 높아지면 계속 못 푸는 거야. 이 친구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된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게 다시 말하면 는영일 때 해란 얘기일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무슨 함수? 2차 함수는 다음 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 친구 fx라고 뒀을 때 이 친구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일 거고 마이너스 1을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에서 이 친구의 극한값이 얼마란 얘기야? 0. 이란 얘기야. 이 중에 너네가 안 배운 거 있나? 없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다 배웠어. 그러면 여기에서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나오면은 A값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나면 당연히 극한값이 나오겠지. B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을 따로 배워야 되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해.
근데 안 배우고 풀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상위권에 들어간다. 왜? 성진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2차 방정식도 배웠고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데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되나? 아니요. 그 얘기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년 활용은 활용대로 따로 배워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지. 그래야 내가 안 푸는 게, 내가 숙제를 덜 하는 게 정당화가 되니까. 계속 그렇게 도피하고 있으면 3등급이 한계라 그랬잖아. 자, 이때 요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기껏 해봐야 상수 내지는 여기 있는 개수들만 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형 이름이 미정개수의 결정인 거고, 뒤에 파트는 다항식의 결정이야. 아예 이 식 자체가 안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그게 다항식의 결정인데 그 문제가 뒤에 나오는 62번 문제다.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이고 f2 값 구하란다. 자, 지금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갖다 쓰고 있는 건 0분의 0꼴만 갖다 쓰고 있는데 난이도 높아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갖다가 쓴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0분의 0꼴만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x도 0이란 얘기고. 왜?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가 0이었으니까 0분의 0이 돼야 극한값이 있겠지. 마찬가지 이 친구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1로 갈 때 fx도 제로란 얘기다. 이때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fx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잘 봐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3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나 3차 함수는 무슨 함수? 다항 함수는 함수가 그런 값이. 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한값 0, 여기에서 극한값 0이었다는 얘기는 f0도 0이고 f1도 0이란 얘기일 거고 3차 함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3차식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맨 앞에 개수 존재시켜 놓은 상태로 계산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틀린다. 알겠지? 요런 식으로 3차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0도 0이고 1도 0이겠지. 그지? 요 푸는 게 요 문제다. 알겠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저 극한값 계산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이거기 때문에 x 약분 날려주고 나면은 얘가 이란 얘기겠지 당연히.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역시나 어쨌든 2차 함수로 줄어들어도 다항 함수니까 때려 박으면 되지. 때려 박았을 때 얘 얼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나오잖아. 그지? 플러스 하면 되겠네. 얘가 이거란 얘기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는 얘가 약분이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도 역시나 1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 그러면 얘가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AB값이 다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 여기에서 너네가 수투에서 새로 배운 거는 역시나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뭐 3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극한값 함수값이 같다는 차후 문제고 그건 문제 풀이를 좀 편하게 하려고 배운 거잖아. 결국 극한값 0, 0이어야 극한값이 있다. 밖에 없단 말이야. 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3차식
을 3차 함수를 만들었지, 그지? 맞지? 함수 자체가 안 나와 있었잖아. 그래서 이 유형 이름이 다항식의 결정 혹은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로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 새로 배우는 건 아무것도 없다. 됐나? 유형 12번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도 마찬가지.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 배우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보자. 서인진, 5분의 7이 큰지 2가 큰지 3이 큰지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2배 10배요. 뭐라고? 네. 뭐라고?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분자를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를 가르쳐 줘 놓고 이 친구 값을 물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을 이 친구로 만들어줘야 이 친구 얼마인지 알겠지? 맞아 아니야? 됐나? 이때 관건은 뭐냐면 요 문제만 유독실이 붙어있는 게 앞에 문제 인트로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양의 실수 x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여기다가 세 변의 x를 나눠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맞나? 그러고 나서 세 개 다 리미트 씌우면 뭐가? 함수가 이게 제일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이게 제일 크다 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극한값 구하면 얼마야? 3. 방금 선생님이 여기 극한값 얼마야라고 물었을 때 3 바로 안 나오는 사람은 앞에 문제 푼 거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 다시 풀어라. 알겠나? 무한대보다 무한대꼴 제대로 안 푼 거야. 나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극한값 특성상 3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3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얘도 3에 가까워지고 얘도 3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얘도 3에 가까워진다 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상 안 배운 건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거. 왜? 이거 이식 만들려고 나누기도 했고 극한값도 구했는데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하고 와서 묻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어쨌든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부르고 함수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열해 놓고 중간에 있는 친구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푼다.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샌드위치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야. 이게 대소관계 판단이고,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넘어가서 유형 13번은 성진, 네. 동그라미가 좋아, 세모가 좋아, 네모가 좋아, 별표가 좋아. 빨리 대답해. 동그라미. 그래, 여기다가 그냥 동그라미 쳐놓자. 이거 나중에 풀어라, 알겠지? X 치면 안 돼요? X 치면은 너네 안 풀 거잖아, 나중에. 네, 여기 X 아니죠? 위에 딱. 이거는 일단 나중에 푼다. 안 푸는 건 아니야. 결국은 풀어야 되는 파트고 100점 맞기 위해서는 요 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 요 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전체 난이도가 달라져.
그런데 진입판단 같은 경우는 영진이, 유진이는 작년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봐서 알겠지만 이 파트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어야 진입판단을 풀지. 맞아 아니야? 이 파트 전체 내용 중에 본인이 하자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진입판단 못 풀어. 다 알고 있어도 심지어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서영진? 네. 집중 안 하지, 선생님 얘기하는데? 하고 근데 왜 대답을 못해? 뭐 깜짝 놀라서 내 그래. 서유진, 무슨 문제가 생겼어? 집중해라, 선생님 말에. 이 파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관통을 하고 있어도 진입 판단은 마지막으로 문제 생기는 부분이 아닌 게 왜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서 발레를 외워야 되는 거야. 기억나나? 전혀 기억이 없지? 자랑이야. 왜? 진입판단 밀어놓고 선생님 진입판단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고 시험 치러 갈 때까지도 진입판단 다 안 외우고 안 풀고 갔거든. 대우 할 때요? 뭐? 그 역과 대우 할 때. 거기도 복소수 파트에도 나오고 다 나왔었어. 그래서 진입판단은 너네가 이 파트를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유형 14번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과 도형 역시 그냥 단순 활용 파트다. 물론 문제를 풀면 어려울 거야. 예를 들면 77번 잠깐 보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붙어 꼴보기 싫게 생겼지. t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나는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요 하고 던지겠지. 분명히 배운 적은 다 있어. 심지어 그걸 서영진, 서유진이 둘 다 그래프를 틀렸다라는 게 문제지. 어쨌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친구가 만나려면 이 t값이 어때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만 있을 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계속 새로운 그래프와 새로운 식으로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보여준다 그래서 너네가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너네가 머리를 싸매야 되는 파트고 머리를 싸매서 뭐라도 한 개 해서 막힌 부분이 생겼을 때 내가 뚫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손잡고 가져가야 너는 못 간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유형 14번, 15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고 머리를 싸맬 수 있는 만큼 싸매고 나서 가지고 오면 막힌 부분은 내가 뚫어줄 테니까 일단은 가봐라.